2021년 9월 7일 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는 뉴스거리는 단연 김웅게이트 사건입니다. 어제 시사공감의 진행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웅 이자의 실체가 뭐냐? 여러분은 실체를 아시느냐? 도대체 이자를 어떻게 알고 이자가 어떤 연유로 국민의힘당에서 지금 현재 의원 배지를 달고 있냐? 도대체 김웅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는 게 있냐? 제가 의문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게이트로 하려고 하다가 급기야 이 사건이 김웅 게이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간의 경과를 대략 한번 보면 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앞으로의 방향이 보일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짐작 가는 바는 있습니다만 섣불리 어떤 결론을 하기 전에 한번 흐름만 개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 또는 언론징벌법이라고 불리는 언론법이 핫 이슈로 계속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자, 그 와중에 슬쩍 지금 현재 소위 고발 관련해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불거져 있습니다. 그죠? 자, 윤석열 게이트로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이전에는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김웅 게이트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다음에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자, 일단 윤석열 게이트로 모양을 갖췄다가 김웅 게이트로 지금 완전히 갔어요. 윤석열 게이트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 김웅 게이트가 지금 한가운데, 김웅 게이트의 한가운데 있는데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자, 이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이재명의 무료 변론 건이 큰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네, 윤석열 게이트 형식으로 이걸 터뜨리면서 은근슬쩍 지금 덮여져 가고 있죠. 이재명의 무료 변론 게이트.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 앞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보다 더 훨씬 앞서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있었어요. 이 게이트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연속에 앞부분에 지금 보게 되면 가짜 수산업자 사건, 간첩단 사건은 실체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무료 변론 게이트 일명 이것도 실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현재 고발을 건을 두고 지금 현재 검찰하고 지금 엮어놓는 소위 윤석열 게이트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네, 희미한 그림자를 갖고 지금 짜집기를 한 거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무슨 이야기 나왔나요? 뉴스버스인가 뭔가 이쪽에서는 다분히 노이즈 마케팅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뭐 뉴스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뭐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으로 지금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이내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마 매장될 거예요. 그럴 공산이 큽니다.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닐 공산이 크거든요. 이게 각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전부 짜집기다. 그런 일 없다. 펄쩍 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의도치 않게 실패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오늘 동아일보를 보게 되면 단독으로 특종이죠. 이야기를 합니다. 김웅 스스로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어요. 헤드로.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에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웅 게이트 형식으로 한가운데 있어요. 다음에 어떤 게이트로 변질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 와중에 중간에요. 이 이재명의 무료 변론 쪽에서 자르겠습니다. 무료 변론 문제가 불거졌는데 소위 이재명 게이트지요. 불거졌는데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덮으려는 의도가 오히려 강했다라고 보여져요. 3인방이 있죠. 소위 최강욱, 이진동, 김의겸. 언론징벌법의 3인방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 3인방이 어떤 의미에서 총출동한 거나 다름없죠.
이진동은 기자 출신이고 김의겸도 기자 출신이고 최강욱은 군 법무관 출신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두고 지금 이 향배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이거는 말이죠. 실체는 없어요. 앞서 가짜 수산업자 사건, 그 다음 간첩단 사건, 이재명 무료 변론 사건은 실체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소위 검찰 공작으로 고발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건은 실체가 없어요. 없고 각본만 있다고요. 각본은 있어요. 분명히 각본은 있다고 보여져요. 각본이 있는 일종의 소설이다. 드라마다. 거기에 지금 김웅이 아주 중요한 조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연이 누구일까? 주연이 누구일까? 지금 김웅 스스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아일보가 지금 오늘 단독 헤드로 뽑고 있는 게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에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그랬어요. 세력이라 그랬어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에 전모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각본의 주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 지금 현재 검찰 공작이라고 지금 현재 몰아가고 있는 윤석열 게이트로 몰고 싶어 했던,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게이트는 이제 저물고 김웅 게이트화 되고 있는 소위 고발 공작 사건, 일명 고발 공작 사건은 각본이 있고 주연이 분명히 있다. 그 주연은 세력이다. 어떤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은 그 세력의 정체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금세 알 수 있다. 어느 순간에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에 이 세력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김웅의 말이에요. 자, 김웅 지금 현재 김웅도 주연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보면 윤석열을 이 소위 고발 공작의 주연으로 올려서 타격을 주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이미 실체가 없다는 거죠. 자, 김웅 게이트로 갔어요. 자, 김웅이 한 말이 맞냐라는 거에서 최강욱이 고발장은 내가 썼다라고 김웅이 이야기해요. 조금 오락가락하긴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장제원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건데 뭐예요? 왜 뉴스버스는 녹취록 첫 부분, 앞부분은 안 까냐? 다 까라. 이거 그대로 옮긴 겁니다. 다 까십시오. 장제원 의원의 표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다 까십시오. 예. 장난치지 말고 다 까라. 이래 된 거죠. 이게 국회 법사위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김웅만큼의 또 다른 조연이 있죠. 이진동. 이진동이 지금 조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은 뭐 조연급도 아니고 엑스트라급으로 보여지고 주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연이 곧 등장할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를 넘기기 전에 주연이 등장할 것 같아요. 오래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 밥상 인심, 추석 밥상머리, 제사상머리에서의 이야기거리는 단연 어떤 세력의 게이트가 이야기거리가 되겠죠. 안주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안주거리가 뭡니까? 방역이죠. 방역. 위드 코로나. 네, 위드 코로나. 희망 고문 있죠. 이 희망 고문 이야기가 단연 화두가 될 거라고 봐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에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될 거다. 자, 이렇다면 그 어떤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어떤 세력이에요? 그 어떤 세력의 공작일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각본만 있고 실체가 없는 일종의 소설이에요. 드라마예요. 지금 그 드라마를 멋지게 몰아서 윤석열이를 비극의 주인공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눈물의 주인공 김웅이 중심에 섰어요. 이제 다음에 어떤 세력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전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 윤석열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면에서 공격을 했죠. 정말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의 인간사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직장 내에서 이런 식으로 왕따를 시키고, 예, 거의 뭐 린치죠. 린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 짓 하기 위해서 당에 들어오라고 했냐라는 거죠. 자, 일단 이준석, 준스톤, 흔히 하는 말로 준스톤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름 부르는 것도 좀 썩 내키지 않으니까요. 준스톤, 준돌이. 자, 이게 뭘까요? 아마도 이 각본에 기초한 이 소설, 이 드라마가 이제 드라마가 됐죠. 소설이라보다는. 이 드라마의 끝은 윤석열의 비상이 될 거라고 봐요. 윤석열의 고사, 윤석열의 추락을, 파멸을 의도했겠지만, 이 드라마가 보면 그렇잖아요. 시청률에 따라서 연장이 되기도 하고, 뭐 주연 조연이 서로 이렇게 죽는 장면이나 시점이나 뭐 이렇게 엔딩 장면이 달라지잖아요. 해피 엔딩이 될 수도 있고 뭐 달라지잖아요. 이게 시청률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자, 이제 각본이 서서히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이제 어느덧 시청자들의 시선은 김웅에 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눈과 귀가 김웅에 가 있어요. 윤석열이 아니에요, 이미. 자, 이거는 실패한 공작이라는 거죠. 이 각본이 있는 드라마는 이름하여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치 공작, 소위 말해서 고발 공작 사건의 이제 정체가 달라졌어요. 검찰발 공작이라고 했던 그 각본의 원판이 이제는 어떤 세력의 공작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 소위 집권당일 수도 있고 집권 세력일 수도 있고 뭐 어느 발일 수도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힘 발일 수도 있어요. 준스톤 발일 수도 있다고요. 준스톤 세력발. 이 준스톤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유승민, 홍준표 뭐 이런 류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이준석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동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잡음들에서 반윤석열, 안티윤석열 계열로 분류되는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세력인지는 몰라요. 일단 김웅의 말은 어떤 세력이라고 했어요. 자, 그 어떤 세력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두의 생각 속에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김웅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미 생각은, 머릿속 생각은 누구지? 라고 주인공에 가 있어요. 김웅도 주인공이 아니네? 윤석열이 주인공인가 했던데 윤석열은 뭐 아예 그 소설 속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이는 주인공이 아니야. 이 각본과는 상관이 없어 라고 이미 정리됐어요. 민심은. 이제 김웅이 하고, 그러면 김웅 주변에 누가 있지? 김웅의 정체,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웅의 정체가 뭐야? 도대체 김웅의 주변에 누가 있는 거야? 이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이라고 했는데 제보한 놈은 누구고 도대체 그 주변에 누가 있는 거예요? 김웅 주변에 누가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어떤 세력이 김웅 주변도 아닌가 봐. 또 어떤 세력일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분명히 각본 있는 드라마로 가고 있는데 이진동, 김웅 이런 친구들이 조연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주연이 아니라는 거야. 예? 손준성 뭐 이렇게 했지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무근이다. 자꾸 그러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어제 했어요. 그죠? 윤석열이 뭐라 그럽니까? 황당한 정치쇼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공작의 결말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자, 오죽하면 말이죠. 지금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죠. 장제원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했어요. 다 깔아. 왜 짜집기 하냐? 이 말이죠. 왜 녹취 앞부분은 공개를 안 하냐?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다 깔아. 장난치지 말고 다 깔아는 거잖아.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와중에 박범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공수처도 수사를 고려하고 있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이래서 대선 지금 한 6, 7개월 전입니다. 그죠? 이걸 이제 대선 전국까지 끌어가서 또 무슨 장난질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제 국민들 안 속습니다. 그죠? 한두 번은 속아요. 우리 병역 이회창 때 병역 비리 등등 게이트 등등 전부 다 가짜 공작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제 안 속습니다. 여러분 북풍 안 속잖아요. 이제 안 속습니다. 그죠? 자, 이 짓 하고 있어요. 윤석열 쪽에서 한 말이 뭡니까? 허무맹랑한 쇼다. 뭐 이름하여 정치쇼인데 정치 빼버리고요. 허무맹랑한 쇼다라고 하죠. 자, 이 와중에 존 스톤 뭐라 그럽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후보 검증단을 설치하겠다? 이게 지금 끝까지 해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고금동서의 말이죠. 세상 천지에 이런 정당이 없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진짜 웃기는 일인데, 그죠? 한심한 일인데 후보 검증단 설치하겠다 그래요. 또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 자체를 지금 산산조각 내고 있잖아요. 자, 뭐 기껏 해봐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지금 각본 있는 드라마, 이 각본이 분명히 있고 주연이 있어요. 어떤 세력이라고 제보자예요. 근데 어떤 세력의 중심에는 제보자예요. 어떤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드러나는 순간에 어떤 세력인지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모든 눈과 귀의 중심에 서 있는 주연급 조연 김웅 입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후보 검증단이라는 또 다른 소리를 해요. 여러분 이거 본선 경쟁력 믿지 마십시오. 본선 경쟁력 믿지 마십시오. 가장 어떤 의미에서 샘플이 있잖아요. 코피 터진 순진하게 하다가 코피 터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철수 전문가가 되어 있는 안철수 있잖아요. 이거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 여기에 또 그래요. 안철수가 9년 전에 당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서울시장 건 그다음에 대선 건 그 뒤로 뭐 계속 안철수 주변에는 이런 공작들 이게 여론 공작이죠. 소위 여론조사 공작이 있었죠. 정상적으로 하면 50% 이상의 여론 지지율을 받던 안철수가 5%도 안 되는 존재 자체도 없었던 박원순한테 여론조사를 하든 뭔 짓을 하든 간에 질 수가 없죠. 이게 지금 공작이잖아요. 어떤 조작이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안철수가 코피 터진 게 소위 말해서 본선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여론조사죠. 여기에 지금 윤석열이가 오케이 했어요. 야, 자, 이게 정말로 통 큰 결단일까? 아니면 안철수 코피 터진 거를 뒤따라가는 또 다른 히든 카드. 소위 말해서 어떤 세력의 히든 카드일까? 여러분 어떤 세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어떤 세력? 그 누구의 어떤 세력이 제보자의 어떤 세력인데 그게 누구일까요? 즉 후보 검증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게 터지게 되면 한국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계 개편 차원이 아니다. 공중분해될 거다. 공중분해될 거다. 어떤 세력은 그리고 그 어떤 세력의 또 다른 배후 세력 본대, 이중대 다 공중분해될 거다. 아마도 그러면서 이름하여 불량 세력들, 이름하여 어떤 세력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동아일보 단독으로 김웅의 인터뷰 내용이 자세히 아마 지면을 장식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여전히 김웅은 손준성 검사를 엮고 싶어 하는데 손 검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둘 간에는 검찰 내부에서 좀 친분 관계가 있는가 본데 경우에 따라서는 손준성이 김웅 자체를 아마 직격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런 분위기로 보여져요. 네. 자, 어떤 의미에서 지금 중간을 잘랐습니다. 그죠? 이재명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좋은 카드로 찾았던, 그리고 언론 징벌법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더 드라이브 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여러 가지 보관을 보고 등장시켰던 소위 고발 공작 사건, 윤석열 게이트화 하고자 했던 그게 의도치 않게 지금 현재 김웅 게이트로 변질이 됐어요. 여전히 이재명의 무료 변론 사건은 휴화산으로 있어요. 저 폭발력이 엄청나거든요. 이재명을 둘러싼 소위 민주당 계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의 다음 주자를 둘러싼, 지금 현재 뭐 자체적인 경선 과정에서는 이재명이 뭐 거의 뭐 더블 스코어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그 드라마에 엄청난 중대 하자가 있는 거죠. 저거는 이제 시한폭탄이죠. 시한폭탄으로 있어요, 여전히. 자, 그랬는데 윤석열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를 덮어주기를 바랐는데 덮기는커녕 오히려 더 홀라당 까발려졌다. 김웅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주연급으로 지금 김웅 게이트화 되어 있는데, 김웅 입에서는 어떤 세력이라고 지목을 했어요. 자, 이 어떤 세력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후보 검증단 이야기도 나와요. 다 까라 이야기도 나와요. 뭘까요? 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이 결론은 윤석열의 추락, 몰락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고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비상이 될 거다. 참 윤석열이 복도 많은 사람이야. 그냥 가만히 검사하다가 진짜 뭐 남들처럼 로펌 가서 그렇게 조용히 여생 골프나 치고 뭐 친구나 만나서 막걸리 대포찬이나 기울이고 이렇게 여생을 보낼 줄 알았는데, 이 윤석열은 자폭도 많은 사람이야. 가만히 있는데 대권 주자로 키워주잖아요. 추미애 등등 뭐 바쁜 게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대권 주자로 키워주는 것도 모자라서 굳히기까지 해줘요. 복이 터진 사람이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까지 대한세력이라고 하는 수권 정당으로 채비를 갖추어야 될 정권 교체의 열망, 온 국민들의 정권 교체의 열망을 힘입어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될 야당이라는 꼴이, 제1야당 꼴이, 이준석이라는 세력,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얼굴 마담이죠. 바지 사장, 그 배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당권을 넘겨받아서 하는 짓이라고는 자폭 테러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폭 테러만 계속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는 정당 지지율도 이제는 뭐 형편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정권 교체는 당연히 되는 걸 알았던 게 점점 이제는 멀어지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언감생심, 오히려 띄워주고 있어요. 이 게이트의 끝, 이거 오래 가지 않는다고 봐요. 앞서 이준석, 준스톤 이야기 잠깐 했었죠. 뭐 후보 검증단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한 달 정도밖에, 한 달짜리 시한부 인생이라고 봐요. 시한부 생명이다. 뭐 어차피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후보 중심으로 체제가 다 꾸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겠지만 그거 이전에 이미 끝날 것 같아. 제보자 어떤 세력, 김웅의 말, 오늘자 동아일보에 헤드로 뽑힌 김웅의 말, 그 인터뷰의 말에 의미심장한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떤 제보자예요. 누군가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세력이에요.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여당발 공작이다, 뭐 여권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축도 있는데, 저는 국힘발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 제보자가 누구일까? 어떤 세력이 누구일까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대충 제 머릿속에는 대충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자, 어떤 세력의 진짜 배후 주동자는 누구일까? 전부 다
역사의 무대에 역사의 무대 뒤안길로 산화하게 될 것이다. 공중분해될 것이다. 더 이상의 공작은 없다. 더 이상의 공작을 할 여력도 힘도 없다. 아마 일망타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제보자의 윤곽은 이번 주 다음 주 초 추석 전에 아마 터질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보면 자, 존스톤 일가의 존스톤 주변 세력의 정치 생명도 추석 제사상이 곧 고사상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10월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윤석열의 대반격이 시작될 수도 있다. 뭐 윤석열은 반격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반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론징벌법 물 건너가고 윤석열 게이트 물 건너가고 윤석열이는 한껏 비상하면서 이재명 게이트가 불거지고 간첩단 게이트가 불거지고 가짜 수산업 사건 등등등 공작이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혼란과 분열과 이런 어떤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각종 음해, 음모, 공작, 조작, 날조 이 모든 엔진이 속속들이 분해, 파괴되는 엔진을 파괴하는 공작의 엔진을 파괴하는 노정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아마도 내년 대선의 화두는 거짓 공작일 거다. 공정과 정의, 이 공정이 화두였었는데 이 공정의 다른 측면이죠. 공정을 손바닥 손등 뒤집듯이 하게 되면 밝은 부분이 공정이라면 뒷부분이 음모 공작이잖아요. 음모 공작이 화두가 될 거다. 아무리 공정을 외치지만 음모 공작 때문에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 끝은 어디일까요? 부정선거 시스템이 단연 화두가 될 거다. 어쩌면 부정선거 시스템은 양념거리로 계속해서 그 비료, 거름으로 계속해서 작동하면서 공작, 음모, 부패, 무능 이게 이제 얹어지겠죠. 이거는 그야말로 자폭테러입니다. 엄청난 자폭테러입니다. 윤석열이를 고사시키기 위한 자폭테러를 시도했는데 정작 윤석열이는 털끝 하나 다친 게 없어. 아무 무관해. 오히려 결백이 입증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제 뒤에 배경 그림 보십시오. 저 안나푸르나입니다. 제가 그 안나푸르나 쪽에 트랙을 갔을 때에 제 폰카로 찍은 거예요. 제가 진행하는 어떤 쪽에도 남저작권 침해하는 게 없어요. 네, 안나푸르나 남봉입니다. 남쪽입니다. 세계적인 산악인이었지만 참 아까운 우리 고 박영석 대장이 저 안나푸르나 남봉에서 최후를 맞이했죠. 그 오른쪽에 나가 있는 쪽이 히운출리입니다. 이 안나푸르나는 인도인이 신성시하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이 히운출리 오른쪽으로 더 남쪽으로 뻗어나간 쪽에 마차푸차레가 있죠. 인도인이 신성시하는 시바 신이 사는 곳이라고 신성시하는.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제가 약간 사진 전체 앵글 때문에 약간 확대를 하는 바람에 이 해상도가 약간 흐려졌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순백색, 우리가 하는 순백색의 그 순결한 맛이 있습니까? 오히려 윤석열의 그 순결함, 결백함은 더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윤석열은 비상하게 될 거다. 스스로 뭐 구차스럽게 해명할 것도 없어요. 조사, 수사 뭐 온갖 작단을 하겠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공작의 음모의 나쁜 세력들로 국민 민심이 돌아설 거라 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게임. 더 이상의 공작도 무의미하다. 순순히 항복하라. 순순히 항복하라. 더 이상 공작을 하면 할수록 무덤을 파는 거다. 얼마나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계속 이 짓을 하는지 이 한국 사회 정말 한시가 빠르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짓 한번 보십시오. 이거. 예?
5, 60년대 정치 깡패 동원해서 정치하던 그런 식의 이게 음해 공작 이걸로 지금 나를 지새고 있잖아요. 전부 입만 띄면 거짓말이고 말이죠. 무능부패는 극에 달해 있고 여러분 그 낙하산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아무 경험도 없는 놈을 20조짜리 자금을 움직이는 그걸 또 별도의 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또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하산 짓을 하더라도 좀 정도껏 하라는 거잖아요. 해도 너무 심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어제 뭐라 그럽니까? 홍남기. 국간에 양식 쌓아둘 필요가 있냐? 고민저희가 그 말 하니까 홍남기 뭐라 그럽니까?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라고 정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비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비었죠,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4, 5년간에 벌써 국가 부채를 300조를 지금 늘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잖아요. 지금 태어난 애들이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1인당 국가 부채를 1억 원씩 떠안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얼마나 더 해야 돼? 네? 자, 이런 문제까지 겹쳐서 또 방역 문제 겹치면 여러분 방역 문제 들어보셨죠? 조금 이야기까지 조금 더 보탤까요? 네? 뭐 어떤 방역을 제대로 좀 챙기겠다고 뭐 어떻게 했나요? 김호라인가를 청와대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불러들였어요? 뭐 했나요? 지금 추석 앞두고 뭘 하고 있냐? 그동안 또 뭐 한 게 없지만 백신이고 뭐고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근거도 없고 장단도 안 맞는 행차 뒤에 나발식에 소위 방역 단계 설정만 하고 국민 생활만 억제하고 민생만 파탄시켰지 민생 파탄 방역이지 무슨 K 방역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저녁 6시 4인 모임 안 된다는 거. 저녁 6시 6인 모임하고 4인 6인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들은 제대로 알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삼척동자들도 오히려 비웃고 있는 이 짓을 지금 버젓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를 그래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합시다. 오늘 중심은 지금 현재 김웅게이트로 가 있는 소위 각본 있는 이 드라마의 끝이 어딜까? 이미 나왔어요. 답이 이미 나왔어요. 힌트를 줬다고요. 정답의 힌트를 줬다고. 정답이자 모범 답안인데 그 힌트를 줬어요. 김웅이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어떤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 그죠? 제보자가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이미 밝혀졌어요. 어떤 인물이 있어. 그리고 그 주변에 세력이 있어요. 이게 1차적이에요. 이미 각본이 있고 김웅도 주연이 아니다는 거죠. 조연이다는 거죠. 그 이전에 조연은 최강욱, 이진동, 김희겸인데 그 최강욱, 김희겸은 약간 엑스트라급 조연이고 이진동, 그 다음에 이제 김웅이 주연급 조연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주연이 누굴까까지 이제 궁금해졌어요. 이 드라마, 이거는 실체가 없는 각본이에요. 각본만 있어요. 실체는 없고. 가짜 수산업자 사건, 간첩단 사건, 이재명 게이트, 이거는 전부 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자. 재난지원금 이제 추석 앞두고 88%인가 재난지원금입니다. 12% 기준이 뭐 단돈 1000원 차이에 재난지원금 받고 안 받고 이 바뀌는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 세금 다 버젓이 다 내고 있는데 세금은 구렁이 알처럼 다 내고 있는데 왜 내 12%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나는 안 주냐는 거지. 응?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 사는 우리 부장님은 재난지원금 받는데 부장보다 못한 나는 뭐 왜 내가 왜 상위 12%고 재난지원금 못 받냐는 거지. 이제 자충수예요. 장꾀를 부리다가
지 손으로 지는 찌르는 거예요, 지금. 이 공작도 그래요. 실체가 없어요. 어떤 제보자, 어떤 세력이에요. 누굴까요? 1차적으로 의심가는 거는 준스톤 체제의 국힘이에요. 자폭 테러를 한 거죠. 일종의. 1차적으로 의심이 되는 건 그래요. 그 테러를 한 걸 의심이 되고 그 자폭 테러에 조끼를 입히고 폭탄 실탄을 장착시켜 준 놈이 또 있을 거라고. 그것도 어떤 세력일 것 같아. 그죠? 어떤 세력이 있을 거라고. 이게 전부 다 한국 정치판에서 공중분해 거다. 이제는 민심이 그냥 두지 않는다. 더 빠져나갈 구형도 없다. 부릴 더 쇼도 없다. 그죠? 김정은이 불러들여가 쇼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코로나 보다가 더 신출귀몰한 뭐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말이죠. 뭐 그냥 비유하자면 하늘이 인간을 벌할 때에도 어떻게 벌하냐면 바로 벌하지 않아요. 스스로 느끼고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다고요. 지금 지가 하고 있는 일을 점점 더 잘되게, 더 잘 나가게, 잘 먹히는 듯이 보게 한다고요. 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지, 그게 얼마나 허망한 짓인지를 보라는 듯이 스스로 깨우칠 기회를 준다고요.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판을 키워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뉘우치지 않으면 한 방에 보내죠. 한 방에 보내죠. 저는 그 윤석열의 그 인터뷰 말을 상당히 다시 생각해요. 그 정치 시작할 때 물은 게 있죠. 정치 스타일이 뭐냐 그러지. 자기는 타이슨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잔면은 계속 맞으면서 한 방에 보낸다는 그러잖아요. 한 방에. 소위 판정성으로 가는 유효타 중심이 아니라 원반지라는 거잖아요. 실컷 두들겨 맞아도 한 방에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웃복싱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잖아요. 인파이터라는 거잖아요. 맞더라도 파고들어서 팬다는 거잖아요. 정면 돌파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윤석열이를 죽이기 위한 이 총체적인 이 각본의 끝은 윤석열의 비상이다.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거는 실체들이 있는 그 사건들이 전부 또 모여올 거다. 그리고 이 드라마, 이 각본을 쓴 세력들의 그 부패함, 부조리함, 사악함, 이게 이제 화두가 될 거다. 만백성의 화두가 될 거다. 무덤을 판 거다. 무덤을 판 거다. 그렇게 봐요. 이제는 어떤 뭐 방역이니 무슨 뭐 위드 코로나 뭐 일상으로 돌아가자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거는 희망 고문일 뿐이고 속된 말로 개소리다. 개 짖는 소리다. 이제 속을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도 신용 안 한다. 뭐 세대 갈라서 20, 30 세대, 뭐 50, 60 세대 아무리 갈라도 갈라치기 할 사람도 없고 갈라치기 당할 놈도 없다.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이 지경에서라도 순순히 항복하라. 지금 부정선거 사건도 증거물이 산더미처럼 쌓이잖아요. 이제 증거를 까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투쟁도 강화하고 삭발 투쟁 들어갔죠. 증거를 까겠다. 하나 둘 까겠다. 이래도 손 안 들 거냐는. 이제 겨우 3군데 했어요, 여러분. 네? 3군데 했어요. 아직 100여 군데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대선 무효 소송도 지금 걸려있는데 어제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거기 참석했다 나온 당사자들 말을 빌리면 원고도 다 법정에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잖아요. 원고도 추려서 들어오게 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공판을 속개하기 위한 변론 준비기일이라고 들어갔는데 그냥 흐지부지 없애야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정신없어요. 지금 무슨 수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없어요. 그리고 대법원 자신이 재검표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가 있고 이미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작한 것까지 위조까지 의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직호가 석자야. 지금 거의 뭐 난파선에 서로 뛰어내리기 경쟁 그거 비유도 좀 약해요. 지살궁리가 더 급해. 그러니까 뭐 서로 팀워크가 되질 않아 지금.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건데 손발이 맞질 않아. 손발 맞출 여유가 없어. 지 살기 바빠 전부 다. 하도 해놓은 짓이 많아서. 하늘이 인간을 벌할 때는 꼭 그렇게 한다.
인간이 장꾀를 부려서 그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서 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늘에 위신이 안 쓰잖아. 어떤 수를 써도 빠져나갈 수 없을 때 막다른 골목까지 지켜본다고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납니다. 재기 불가능할 거다. 저는 미리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 이런저런 소식이 있습니다만 그거 다루다 보면 또 언급하다 보면 자칫 초점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지금 현재 기문 게이트로 되어 있는 이 게이트 이야기로만 시사 공감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래 안 갈 겁니다. 예. 지금 기문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오래 안 갈 겁니다. 이번 주 내로 이 제보자 그리고 어떤 세력의 정체가 밝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내내 화제, 단연 화제가 되고 화두가 되는 거는 이 드라마, 이 각본의 주인공, 그리고 그 어떤 세력이 화제가 되고 화두가 될 거라고 봐요. 뉴스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추석 밥상의 안주가 될 거라고 봐요. 추석 제사상 머리에 껌딱지가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이 게이트의 끝, 어떤 조작도 짓도 끝났다. 대선 하나만 하다. 이제 남은 거는 부정선거, 죽기 살기로 부정선거를 하는 건데 부정선거 또한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왔다. 진퇴 양난 넘어 이제는 그야말로 스스로 자결해야 될 시점에 왔다. 투항이냐 자결이냐 선택하라. 순순히 자백하고 순순히 항복하라. 이제 더 이상 하늘도 땅도 사람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어떤 세력, 불량 세력들 정신 차려라. 존스톤 정신 차려. 예. 자,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9월 7일 화요일 시사공감.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